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부터 전기 자기학 강의를 진행하게 된 주진열 강사입니다. 자, 자기학 강의를 바로 들어가기 이전에요, 선생님들에게 교재, 요 전기 자기학 요 교재를 가지고 앞으로 저랑 강의를 하실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자기학이라는 과목이나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은 공부를 하실 때 기초적으로 수학적인 지식이 조금 선행되어 있다라면 조금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라도 자기학에서 필요한 산수, 자기학에서 필요한 수학 정도를 미리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를 해내야 1장에 있는 벡터 문제들을 해석하고 해결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요만큼 딱 보시고 나 수학할 수 있어. 그럼 요 강의는 패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수학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러면 빠른 속도로라도 보시고 모르셨던 부분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모든 훈련기관에서는 전기수학이나 기초수학 또는 공업수학이라는 명목으로 수학이라는 강좌를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걸 하기보다는 그 과목에 필요한 거 일부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뭐 수학시험 보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산업기사 혹은 전기기사시험 보러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만 해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초적인 것들, 자, 저희한테 필요한 전기 자기학에서 필요한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요 분수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셔야 해요. 분수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분모분의 분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다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형태를 문자로 쓰셔도 되고요. 숫자로 써도 되더라. 어떤 걸 써도 좋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팁으로 이런 것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분모의 값이 1이고 분자의 값이 어떤 상수가 들어갔다라면 1은 무시하고 자연수 2와 같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분모가 1인데 A라는 문자가 있다라면 얘는 A가 된다는 거죠. 이걸 갑자기 왜 해드리냐면 요 녀석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분모와 분자가 똑같으면 얘가 2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분모와 분자가 같은 건 항상 1이죠. 뭐 A분의 A가 됐다 하더라도 1이라는 개념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약분이라는 개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2라는 숫자로 나눠준다면 2 나누기 2, 1이 될 거고요. 2 나누기 2, 1이 될 거다. 이 얘기인 거죠. A라는 숫자로 나눠준다면 A 나누기 A 1이 될 거고 A 나누기 A 1이 되니까 자연수 1과 같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 자기학 첫 시간을 하시다 보면은 0이라는 값과 무한대라는 값을 분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수분의, 이거 상수입니다. 상수분의 0이다 라는 거하고 또는 0분의 상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흔히 상수를 그냥 1로 대입해서 1분의 0이냐 혹은 0분의 1이냐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상수분의 0, 1분의 0이라는 건 0인 거예요. 핵심은 분자의 값이 0인 경우가 결과적으로 0이구나. 만약 분모의 값이 0이라고 하면 무한대 수렴할 거다라고 해서 무한대 기호를 쓴다라는 것도 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이런 분수식은 이런 것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칙연산이 가능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분수식의 덧셈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분모를 더하고 분자를 더하시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분수식은요, 분모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선행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통분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분모의 3을 곱하고 분자의 3을, 즉 위아래의 동일한 숫자를 곱하면 크기에는 변화가 없죠. 그죠? 2분의 1 값이나 각각 2를 곱한 4분의 2 값은 동일하듯이 분모 분자의 동일한 값을 곱한 건 크기의 변화가 없어요.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는 3, 3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2, 2를 곱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다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분모의 모양을 동일하게 만든 걸 통분이라 하고 덧셈이나 뺄셈을 하실 때에는 분모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모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분자끼리만 더해서 5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만약 뺄셈 할 건데요 라고 하면 그대로 빼기해서 5가 아니라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는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 나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는 C를 곱하고 여기도 C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A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A를 곱하면 분모의 공통은 AC가 될 것이고 분자의 형태 이 부분은 C를 곱한 BC, 분자의 형태 이 부분은 A를 곱한 AD가 될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분모 값을 절대로 더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뺄셈을 하실 경우에도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걸 통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수식의 덧셈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분수식의 곱셈을 보시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는 것이 있을 때 여기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하고 3을 곱한 6, 1하고 1을 곱한 1, 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얘는 실질적으로 약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4 곱하기 3분의 8이다 이런 숫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분수식의 분모 분자를 동일한 숫자로 곱하면 크기의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동일한 숫자로 나눠도 크기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얘를 2로 나눌게요. 그럼 1이 될 거고 2로 나눌게요. 2가 되겠죠. 그래서 1분의 2 곱하기 3분의 8이니까 곱셈한 결과가 3분의 8이 16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시고요. 동일하게 2분의 4 곱하기 3분의 8이라는 게 있다 했을 경우에 위아래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약분이지만 대각선으로 나눠도 돼요. 요걸 2로 나누면 1, 여기 대각선을 2로 나눠도 2, 4, 8. 그러면 3하고 1을 곱해서 3, 4하고 4를 곱해서 16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결론은 약분이라는 경우는 위아래로 나눠도 되고요. 대각선으로 나눠도 돼요. 다만 서로 평행하게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다라고 했을 때 A하고 C를 곱하고 B하고 D를 곱해주면 결론이 나오겠죠. 이게 곱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을 하는 기본적인 요령을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고 나눗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식의 나눗셈을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이다 라는 숫자가 있대요. 그럼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나눗셈의 기호를 곱셈으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식이 2분의 1 나눗셈 기호를 곱셈으로 변경하고 대신 나눗셈 뒤에 있는 3분의 1은 역수라고 해서 위하고 아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곱하기가 되었으니까 곱하기 하던 것처럼 2분의 3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4 나누기 2라는 걸 하실 때 이것은 2분의 4와 같은 분수다라고 하죠. 왜? 4 나누기 2가 2니까 요걸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2 해서 1분의 2가 2 이렇게 되잖아요. 요 의미는 나눗셈 기호를 기준으로 나눗셈 뒤에 나오는 숫자는 분모가 되는 거고 나눗셈 앞에 나오는 건 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이라는 것을 나눗셈 기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수처럼 써주고요. 나눗셈 뒤에 있는 걸 분모로, 나눗셈 앞에 있는 걸 분자로 보내주는 거죠. 이런 형태의 분수를 번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번분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보내주시고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보내주시면 분모의 값은 2 곱하기 1에 해당하는 2고 분자의 값은 3 곱하기 1에 해당하는 3으로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곱셈으로 변환시키는 방법과 번분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아는데 그럼 빨리빨리 넘기셔요. 스킵하시고 다음 강의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셨을 때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분수식의 사칙 연산은 요만큼으로 간단하게 끝낼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요만큼으로 끝내드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수. 이 지수라고 하는 거의 기본 형태, 기본 모양은 A의 n승이다 라는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A의 n승이다 라고 하는 저 모양이 의미하는 건 A를 n번 곱했다, 곱한다 라는 의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해서 잘 아시다시피 2의 제곱, 2의 2승이다 라고 하면 2를 2번 곱한 4가 되는 거고요. 3의 3승이다 이러면 3을 3번 곱한 거예요. 3 곱하기 3이 아니고 3을 3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3, 3은 9, 9, 3은 27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물론 10의 1승이다 이러면 1승이라는 건 표현 안 해도 좋으니까 10이라고 그냥 쓰는 거죠. 10을 한 번 곱한 거랑 동일하게. 10의 2승이다 그러면 10을 2번 곱한 10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지수의 기본 모양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한 단계 업해드리면 지수승이 요거를 누승, 지수, 승 이렇게 부르고 요 A를 미수 이렇게 부르긴 하거든요. 이 승이 지수 승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1승 같은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는요. 10을 마이너스 1번 곱했다 이런 의미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을 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10의 마이너스 1승 되겠죠. 분모가 1인 건 무시하는 거라 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위아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 부호는 반대가 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승이었던 건 플러스 1승으로 그리고 위에는 그대로 1이 되면 10분의 1과 같은 0.1이 된다라는 의미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이러면 얘는 바로 갈까요? 그러면 10의 2승분의 1이다. 그래서 0.01, 100분의 1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지수의 기본적인 모양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수 법칙은 학창 시절에 지수 법칙이라고 해서 공식화되어 있는 몇 가지의 형태를 암기하셨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이라는 형태는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기본 모양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사실 A의 n 플러스 m승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수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이다 이러면 2를 2번 곱한 거에다가 2를 3번 곱한 것을 곱해준다라는 의미니까 2를 5번 곱한 거 아닙니까? 그럼 5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건 2하고 3을 더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의 n 플러스 m승 여기는 A가 아니죠. 2죠. 2의 5승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거죠. 자, 생각이 안 나면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좀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볼까요? A의 n승 나누기 A의 m승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누기 같은 경우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 분수식 뒤에 있는 게 분모로 A의 m승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간다면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아까 위와 아래가 바뀔 때는 부호가 바뀌는 패턴이 있었죠. 그걸 이용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할게요.
2의 2승분의 2의 3승입니다 라고 쓴다면 분모는 2를 2번 곱한 게 되고 분자는 2를 3번 곱한 게 돼서 위아래 2로 약분 나눠준다면 1분의 2라고 하는 2의 1승만 나오죠. 3과 2라는 숫자를 가지고 1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에서 2를 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A의 위에 있는 N에서 빼기 M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 마이너스 승을 분모 분자 바뀔 때 부호가 바뀐 걸 이용하니까 요 녀석이 위로 올라가면 바뀌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써드릴게요. A의 N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M승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밑수가 같으니까 위에 있는 지수끼리 더하자. 더한 거라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나누기 혹은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네요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선생님들은 또 지수법칙 두 번째 걸 이해하게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지수법칙은 이런 게 있습니다. A의 N승의 전체 M승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얘는 곱셈이에요. A의 N승 곱하기 M승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유는 2의 2승의 전체 3승이다 라고 모양이 나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로 안에 있는 건 2를 2번 곱하는 것인데 그런 걸 총 몇 번 곱한 겁니까? 3번을 곱한 거예요. 2 곱하기 2라는 이런 가로의 형태가 총 3번이 곱해지는 것은 2를 몇 번 곱한 겁니까? 6번인 거죠. 2와 3이라는 숫자로 6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곱했을 때 뿐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또 이해가 되신다는 얘기죠. 마지막 하나는 특이한 경우인데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 라고 하는 걸 별도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수의 영승은 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이에요.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이나 자기학이라는 과목에서 영승이 나오면 다 1로 보시고요. 어떤 문자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가 나와도 익스포넨셜 영승 해도 1이 되는 거예요. 요걸 또 같이 기억하시면 돼.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셔야 돼요. 물론 이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게 전기 자기학에 나오게 되면요.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2장에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걸 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작용하는 힘 F의 공식을 수식화해서 정리하면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뉴턴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만약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떨어진 거리를 10cm다 라고 가정을 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거기에 제곱 Q1, Q2가 하나는 10쿨롱이고 하나는 10 나노쿨롱이다 라고 하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된다는 거죠. 물론 아이씨 저거 못하면 어때요?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누르는 것보다 손으로 하시는 게 빨라지실 수도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먼저 할 거예요. 가로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하면 1승과 마이너스 2승의 곱하기니까 밑수는 같고 두 개 더해야 되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거기에 2승이라고 하는 거니까 두 개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릴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위로 올리면 10의 플러스 2승으로 바뀌면서 분모값은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의 9승 더하기 10의 1승, 10의 1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2승 밑수가 다 같으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9하고 마이너스 9 더하면 0 의미 없죠. 1 되니까 1 하면 2 거기에 2 하면 10의 4승 앞에 자연수 9 남았으니까 9 곱하기 10의 4승 힘이면 뉴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간단하지만 지수법칙을 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법칙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아 이거 난 뭐 다 할 줄 알아. 이러면 정말 좋은 거지만 너무 오랜만이어서 생각이 잘 안 나거나
이런 계산이 좀 버거우셨을 때는 한 번쯤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타의 문제들은 다음번에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또 한 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다음에 이제 또 쌤들이 자기학에서 많이 보는 게 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루트. 저희가 일반적으로 루트라고 쓰는 기호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말하죠. 그래서 얘를 루트라고 읽고요. 같은 말로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제곱근 루트 이렇게 하는데 얘는요 의미가 지수승이 분수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트 A다 라고 하면 A라고 하는 미수에 몇 승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승이라고 하는 게 분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봐요. M 루트 A의 n승입니다 라고 하면은 얘는 A의 n분의 n승과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루트를 풀어요 라고 해서 만약 루트 4 이런 값을 주면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과 같으니까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2가 되지요 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루트라고 하는 제곱근 앞에 아무런 표현이 없는 경우는 여기에 2가 숨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라는 녀석 미수의 분모는 앞에 있는 2가 분자는 안에 있던 2가 돼서 2의 1승이 되니까 2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루트 A 플러스 B예요 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럼 요거를 제곱근을 풀어낸다, 제곱근을 벗겨낸다, 제곱근을 없애고 싶으면 앞에 얼마가 숨은 거였죠? 2가 숨은 거예요. 얼마죠? 1승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A 더하기 B의 2분의 1승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모양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루트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루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루트를 계산하실 때 루트 A 더하기 루트 B다 라고 하는 거를 루트에 A 더하기 B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절대로 안 돼요. 여기가 끝이에요. 끝.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루트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 만났을 때 루트표라고 해서 수학책 뒷부분에 부록으로 루트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와요. 무리수라고 해서 끝나지 않는 수.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아까처럼 루트 5예요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루트 2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약 1.414 얼마 하는 숫자 무리수가 되고요. 루트 3은 1.732 얼마 하는 숫자 무리수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1.4, 1.7이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하면 3.1 정도 되잖아요. 그럼 3보다 큰 수예요. 루트로 3을 표현하려면 루트 9 이상이 돼야 되죠. 9, 루트 9여야 3 나오니까. 근데 루트 5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계산을 묶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뺄셈도 마찬가지. 거기서 끝내시는 거고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다 라고 하는 곱셈일 때 앞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다면 둘 다 2라는 녀석이 숨어 있는 거였으니까 똑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게 같은 게 있을 때에만 루트 안에서 묶을 수가 있어요. 루트 A 나누기 루트 B다 이렇게 해도 루트 B분의 A로 묶을 수는 있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가능하지만 덧셈과 뺄셈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뭐 삼각형을 갖다 놓고 뭔가를 해석을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에요 라는 모양이 있다면 지수에서 배운 것처럼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4, 4, 16. 그러면 루트의 25가 되네요. 그런데 이 25라는 건 5의 완전 제곱수 아닙니까? 5 곱하기 5 하면 25여서 그냥 5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루트라고 하는 모양을 쌤들이 제일 먼저 만날 때 저런 형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으로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쌤, 그러면 2의 루트 2라는 값하고요. 루트 2가 같은 건데
그럼 2루트 2도 같은 겁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수 있는데 얘는 아니죠. 요거 두 개는 같지만 이 녀석은 같으면 안 돼요. 2루트 2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루트 8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루트 8이라는 숫자는 루트에 4 곱하기 2니까 루트 4 곱하기 루트 2. 근데 루트 4가 얼마죠? 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루트 2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같은 수가 아니라는 것 좀 알고 계셔야 돼. 실제로 자기약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항의 정답이 10루트 29가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10루트 29다라고 하는 값이 나올 텐데 이 녀석은 따지고 보면 루트 100 곱하기 29와 같은 거죠. 그래서 루트 29 빵빵이라는 숫자가 10루트 29가 같다라는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으시다면 당장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짧게나마 분수, 지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만약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야씨 나 모르겠다 이러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막상 써보시고 그걸 문제에 응용해 보시면 별로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분수, 지수, 제곱근 내용까지가 전기 자기약을 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수학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수학 강의를 할 건데 이 두 번째 수학 강의에서는 뭐를 할 거냐? 삼각함수를 중점적으로 좀 다뤄볼 거예요. 삼각함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나서 삼각함수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행렬식 3x3 행렬을 풀어내는 기법까지만 하면 자기약 수업을 들어갈 준비가 되십니다. 자, 그럼 만약 삼각함수를 나 잘 모르는데 나 삼각함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음 두 번째 수학 강의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아니야 나는 삼각함수 할 줄 알아. 그러면 2강 패스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